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현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는요, 부분집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또는 진부분집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일단 부분집합의 의미가 뭐였죠? 자,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무슨 뜻이었죠?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으면 부분집합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나나요? 자, 오늘은 교재 4쪽이고요. 우리 지난 영상에서 배운 개념들을 바탕으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3번 문제부터 보세요. 집합 A는 1,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자, 1번에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고 2번에 진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달라 그랬어요. 자, 그럼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자, 원소가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이렇게 나눠서 구해봅시다. 자, 0개인 거를 구해보면 뭐가 되죠? 실제로 다 구하라 그러면 이런 거는 안 적어도 좋아요. 자, 원소가 없는 거는 공집합이죠. 선생님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원소가 한 개짜리인 거 뭐 있어요? 자, 1, 2 중에서 1 하나 있는 거, 그 다음 2 하나 있는 거, 요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원소가 두 개짜리인 거는 1, 2 자기 자신인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총 개수는 4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진 부분집합은 뭐라 그랬죠? 개념이? 진 부분집합이란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인 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적어달라 그랬죠? 자, 그러면 그냥 공집합 바로 옆에다 쓸게요. 1, 그 다음에 2 이렇게 3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도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달라 그랬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원소가 0개짜리인 거 뭐 있어요? 자, 공집합 하나 있고요. 원소가 1개짜리인 거는 1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 있고요. 그 다음 3 이렇게 3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짜리인 건 뭐 있나요? 자, 1, 2 이거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1, 3 그 다음 2, 3 이렇게 있고요. 자, 마지막 3개짜리인 거는 뭐가 있죠? 1, 2, 3 자기 자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개라고 했냐면요. 얘는 8개라고 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1, 2, 3, 4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원소가 0개짜리인 거는 공집합 하나 있고요. 원소가 1개짜리인 거는 일단 1, 그 다음 2, 그 다음 3, 그리고 마지막으로 4 이렇게 있겠죠? 자, 근데 원소가 2개짜리인 거 써봅시다. 자, 이때부터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때 안 헷갈리고 모두 다 쓰려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즉 1, 2, 그 다음 1, 3, 그 다음 1, 4. 자, 1은 끝났죠? 그 다음 2부터 시작해봅시다. 자, 그러면 2, 3, 그 다음 2, 4. 자, 2도 끝났고요. 자, 마지막 3, 4.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원소 3개짜리도 써볼게요. 자,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앞에서부터 적어주시면요. 1, 2, 3, 그 다음에 1, 2, 4, 그 다음 1, 3, 4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2, 3, 4가 있네요. 됐죠? 자, 마지막 원소가 4개짜리인 거 써봅시다. 자, 그럼 자기 자신이죠? 1, 2, 3, 4. 자, 총 몇 개인지 세볼까요?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16개가 나와요. 자, 총 16개입니다.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의 성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원소가 2개일 때는요. 부분집합은 4개였고요. 원소가 3개일 땐 8개, 원소가 4개일 땐 16개예요. 4, 8, 16. 이거 어떤 특징들이 있죠? 일단 짝수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게 거듭 제곱들이에요. 이게 항상 이렇게 된 걸까?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된 걸까요? 얘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4번, 1번, 1, 2, 3 요 녀석으로 보시면 자, 부분집합이 총 8개 있다 그랬죠? 이 중에 2라는 부분집합은 1, 2, 3 중에 1 없고 2 있고 3 없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 3이라는 부분집합은요. 1 없고 2 있고 3 있고 이런 뜻이죠. 자, 이처럼 모든 부분집합은요. 1, 2, 3 중에 각각이 있거나 없거나예요. 자, 우리 경우의 수로 따질 때 자,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2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두 가지고요. 그다음에 3 마지막 역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두 가지씩이에요. 이 두 가지씩을 모두 곱해주면요.
2가 결국 몇 번 곱해졌죠? 3번 곱해졌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이라고 쓰기 때문에 8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 곱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옷을 사러 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상의랑 이제 하의를 살 거예요. 자, 상의가 지금 만약에 빨간색 상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파란색 상의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하의를 살 건데요. 자, 검정색 바지, 그 다음 빨간색 바지, 자, 마지막 파란색 바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상의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죠? 빨간색을 고르거나 파란색을 고르거나 두 가지죠. 자, 그럼 바지를 고르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얘는 세 가지겠죠. 자, 그러면 상의는 빨간색을 고르고 하의를 검정색 고르는 방법, 그 다음 빨간색 고르는 방법, 파란색 고르는 방법, 이처럼 상의 빨간색만 골랐을 때 세 가지씩 나오죠. 그럼 파란색 역시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왔어요? 세 가지, 세 가지니까 여섯 가지가 나오죠. 그 여섯 가지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앞에 두 가지에다가 뒤에 세 가지를 곱한 거예요. 우리 이거는 맨 마지막 2학기 가장 마지막 단원에서 경우의 수라는 거에서 배워요. 실제로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고요. 그래서 얘는 총 6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1이랑 상관없이 2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랬죠. 즉 1, 2, 3은 서로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각각 두 가지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곱해서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밑에는 원소가 4개니까 각각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면 2의 몇 제곱계죠? 2의 4제곱계죠.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은 16이니까 16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즉 2의 그 원소의 개수만큼 지수에 곱하면 된다. 됐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성질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각각 두 가지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풀어봅시다. 5번 문제 보시면요, 일단 A는 B의 부분집합이고요, B는 A의 부분집합이래요. 서로 부분집합 관계네요.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즉 A랑 B는 같은 집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랬을 때 집합 A는 8의 약수들을 모아놓은 거래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집합 B의 원소가 아닌 것을 구하라 그랬죠? 근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집합 A랑 집합 B는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집합 B의 원소가 아니라는 말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거죠. 즉 8의 약수가 아닌 걸 골라달라는 뜻이네요. 자, 그러면 8의 약수는 1, 2, 4, 8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문제 보시면요, 일단 집합 A는요 12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거래요. 자,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집합 A는 12, 그 다음 24, 그럼 3 곱하면 36, 자, 48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무한으로 나오는 무한 집합이고요. 집합 B는 보시면은 지금 A의 배수래요. A가 일단 뭔지는 모르지만 A의 배수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일단 A,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2A, 3을 곱하면 3A, 4A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게 A의 배수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같지는 않대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A는 B의 진부분집합이구나 라는 뜻이죠. 그죠? 자, A는 B의 진부분집합. 같진 않지만 부분집합 관계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는 자연수 A를 모두 구하라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 B가 더 커야 돼요. A가 더 작아야 돼요. 자, 부분집합의 의미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도 다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쵸? A에 있는 12, 24, 36, 48 이런 애가 B에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럼 A가 만약에 1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2A는 24고요. 3A는 36이고요. 4A는 48이잖아요. A에 있는 애가 다 B에 있는 거는 맞지만 이러면 둘이 같아져 버리죠. 아, 이 경우는 아쉽게 탈락이네요. 됐나요? 자, 그럼 다시 해봅시다. 이번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12, 24 이런 애가 있어야 되니까요. 만약에 2A가 12였다고 해볼게요. 2A가 12예요. 그 말은 A가 6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A가 6이니까 3A는 뭐겠어요? 18이고요. 4A는 24죠. 즉 6의 배수들이죠.
자, 이렇게 끝까지 살펴보면 12, 24, 36, 48 모두 6의 배수죠. 얘는 가능하네요. 자, 이번에는 12가 2a가 아니라 3a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자리가 12예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a가 12니까 a는 몇이죠? a는 4가 되죠. 자, 그럼 여기다 2를 곱하면 4, 2, 8이고요. 4, 3, 12, 4, 4, 16, 즉 얘는 4의 배수가 되죠. 자, 얘도 보면은 어차피 12도 4의 배수, 24도 4의 배수, 다 4의 배수예요. 얘도 가능해요. 지금 그럼 특징들 보니까 자, 6 되고 4 되고 자, 그 다음 이번에 4a가 만약에 10이면은 3의 배수가 될 거예요. 3의 배수. 이거 이해돼요? 아, 이 말은 12의 약수들일 때 가능한가 보구나. 자, 결론은 자, 따라서 a는 12의 약수들이에요. 단 12 역시 12의 약수이지만 우리가 아까 12일 때는 안 된다 그랬죠? 단 a는 12는 아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줍시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써보면요. 10의 약수 써주세요. 1, 2, 3, 4, 6까지겠네요. 12는 제외하니까요. 됐나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봅시다. 7번 문제 보시면요. 일단 집합 A는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집합이고요. 집합 B는 자, X가 A보다 크고 여긴 등호가 없습니다. 3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이랬을 때 지금 특징 보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이래요. 즉 B는 A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겠죠?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 A를 모두 구하라 그랬어요. 단 하면서 B는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죠? 이 말은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은 최소 한 개 이상의 원소가 집합 B에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이런 문제 막 비교하는 문제에서는요. 수직선을 그려주세요. 수직선. 자, X축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주시면요. 일단 B는 A 때문에 못 그리니까 집합 A에 있는 원소들부터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2를 색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도 일단 색칠을 해주세요. 자, 일단 집합 A의 원소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범위가 집합 A의 원소들일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집합 B를 구할 건데 집합 B가 더 작아야 돼요. 물론 같아도 되고요. 일단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 색칠하는 건 똑같네요. 근데 이 파란색 집합 B는 원소가 더 작으려면 집합 A는 이런 식으로 와야 되겠죠. 자, 단 A에는 지금 등호가 없기 때문에 구멍을 뻥 뚫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A라고 쓰세요. 이런 식으로 생겨야 집 파란색 부분이 빨간색보다 더 작겠죠. 즉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만족하겠죠. 아, 그러면 A라는 값은 마이너스 2랑 3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나 보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요. 자, 근데 A가 그러면 마이너스 2면 될까 안 될까 이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즉 더 내려오세요. A 더 내려오고 쭉 더 내려와서 만약에 마이너스 2까지 왔다고 해봅시다. 단 A는 구멍을 뻥 뚫어줘야 되죠. 자, 그럼 파란색 그림 이 부분이죠. 지금 파란색 그림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랑 빨간색 부분이랑 보면은 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헷갈리는데요. 자, 일단 간격은 똑같죠. 크기는 똑같지만 파란색은 지금 마이너스 2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마이너스 2는 B의 원소가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죠? 크다니까. 하지만 여기 A에서는 마이너스 2가 원소죠. 들어있죠.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 그러면 A가 더 크구나. 자, B가 A의 부분집합인 거 맞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여도 가능한 겁니다. 됐죠? 자, 등호를 딱 붙여주세요. 자, 근데 만약에 A가 3이 돼버리면요. 집합 B가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큰데 작거나 같대요. 말이 안 되죠. 자, 3이 돼버리는 순간 공집합이 되어버리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B는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어요. 즉 A는 3일 수는 없어요. 여기 등호는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따라서 A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 모두 써주세요.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이렇게 5개가 나와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8번 문제 봅시다. 8번 문제는요, 일단 집합 A는 자, 소문자 A랑 1을 가지고 있고요. 집합 B는 원소로 2A 플러스 1, 4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래요. 즉, A가 더 작다는 뜻이죠. 자, 그럼 부분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집합 A에 있는 이 소문자 A, 1이 모두 B에도 있어야 돼요. 그게 부분집합이니까요. 그쵸? 자, 근데 보면은 1이라는 원소는 여기에 있죠. 오케이, 1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A라는 이 원소가 자, 2A 플러스 1이거나 아니면 4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A는 일단 1은 아니래요. 여긴 1일 수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자, A라는 원소가 2A 플러스 1이랑 똑같아지거나 4랑 똑같아져야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있겠죠. 아, 그럼 두 가지로 나눠지겠구나. 자, 첫 번째. 원소 A가 2A 플러스 1이랑 똑같은 경우, 요거인 경우. 얘는 그냥 단순히 1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A를 우변으로, 우변에 있는 2를 좌변으로 이항하면요. 자, 마이너스 1이 A가 되죠. 자, 다시 써주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일단 A 하나 구했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이번에 이 A가 4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A가 4인 경우. 그냥 이대로 두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정수 A를 모두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1이랑 4가 정답입니다.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분집합이랑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자, 어땠나요? 난이도는요? 자, 이 정도는 얼마든지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죠? 자,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문제를 마저 풀어보면서요.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